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쭤볼 게 있어요. 다음 주에 국회직 8급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안 봐요? 손 번쩍? 많이 안 보네. 다음 주에 국회직 시험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음 주 시험을 국회직 8급으로 다 깔아놨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문제 풀 때 조금 난감하실 거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고요. 국회직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아침 특강 관련해서도 조만간 약간 변경 사항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율비스 고시학원이랑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율비스랑 제휴해서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정해지면 제가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국회직 시험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국회직 문제로 좀 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24회 문법 규범 특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훈민정음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겨울만 하니까 웬일이야. 선지가 너무 어렵죠? 선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이 써져 있지만 선지가 이렇게 한자 좀 섞어주고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여 줬고 이를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을 택하였다. 일단 실사와 허사를 보는 순간 막막해지죠. 약간 펜딩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실사는 실질 형태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허사는 형식 형태소. 접어줘죠. 정리를 형식 형태소는 뭐다? 조. 접사, 어미, 조사. 요렇게.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많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만 접어줘라고 외워두면 쉽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분리하여 적고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하여 적지 아니하고 이를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보시면 쇠미 깊은 물은 뭐 바람에 아님 일세 이거 기억나시죠? 요런 말이 있으면 이게 실질 형태소죠. 이게 형식 형태소고 실질 형식인데 옛날에 훈민정음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적었냐? 쇠미 깊은 이런 식으로 이어 적었다. 이어 적기 연철식 표기법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표기법에 대해서는 실사와 허사를 이런 식으로 분리 적지 않고 이렇게 이어 적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음소 문자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음절 문자처럼 사용하였다. 이게 음절 문자는 대충 알겠어요, 여러분. 음절은 한 글자,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한 음절 한 글자를 말하니까 알겠는데 음소 문자가 뭐냐 도대체. 음소도 똑같아요. 음소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워요. 자음 모음인 거예요. 뭐 자음, 모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우리 가나마사, 천지인 상형 배웠죠? 그런 식으로 음소 단위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음절로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을 어울려 쓰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성음법이라고 해서 음절 이루기 이렇게 하고 초성, 중성, 조성이 어울려서 소리가 나느니 라면서 이것도 글자 운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거고요. 음소가 예를 들면 원소 같은 거죠. 채소 단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홑 글자. 뭐가 겹쳐지지 않은 글자를 홑 글자라 그러죠. 홑 글자들을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글자 운용법에 대한 얘기를 풀어 쓴 거죠. 근데 홑 글자는 뭐 기역, 디귿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병서, 연서, 기억이 좀 날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병서는 나란히 쓰기고요. 나란히 쓰기. 실제로 이 병자가 한자로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병서는 나란히 쓰기. 어떤 얘기냐? 우리 그때 배웠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게 겹쳐 있으면 뭐다? 각자병서, 각자병서. 그리고 서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애는 합쳐야 되겠죠. 합체 로봇이에요. 합용, 병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연서는 어제 우리 했죠. 순경음 비읍 같은 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어쓰기 연서법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표기한 방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점 찍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사성점이 있었다, 성조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5번이 특이했죠. 창제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훈민정음 책 보면 세로로 우르르 써져 있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19세기에 서울시 정도에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최초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모습이 보인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들어갈게요.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아니, 축약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걸 축약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곁이는 연음이 되겠죠. 형식 형태에서 모음이니까 곁이에서 이 이모음 앞에 티익시 치읓으로 바뀌어서 곁이 이렇게 바뀌죠. 이거 제가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곁이 국외음화 교체 동화 국외음화 동화 교체다. 그래서 축약은 아니고 1번은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음솔 끝소리 규칙. 3번은 잠그다에서 온 거예요. 잠그다에 모음어미가 붙으면서 의가 탈락한 꼴이라서 잠가도라고 해서 그래서 탈락이 맞고요. 첨가 맞습니다. 수원역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요요로 시작하면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첨가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3번. 밑줄 친 동사와 어미 활용의 양상이 같은 것은 활용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밑줄 친 것만 보면 돼요. 어머니를 도와서 원형이 뭐죠? 돕다. 돕다에서 이제 모음 어미가 오면서 아서가 붙으면서 비읍이 어떻게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렇죠. 그럼 비읍 불규칙 용언 찾으면 돼요. 다 비읍이 들어있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 용언을 찾으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형태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춥고를 활용을 해보는 거죠. 추워서, 추우니, 추웠다. 똑같죠? 비읍 불규칙 용언이고요. 1, 3, 4, 5번은 다 규칙 용언이었습니다. 비읍이 있다고 해서 다 비읍 불규칙 용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잡아서, 잡았다. 비읍이 살아있죠. 3번, 누구라고 찝지는 않았지만 된소리는 첫 글자에서, 첫 음자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짚지는 않았지만 짚었다, 짚고, 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접어서, 접다, 접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이 굽고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은수저가 굽는 거죠. 한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때는 굽어서, 굽었다라고 비읍이 살아있고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불에 굽다죠. 불에 굽다. 이거는 구워서 구웠다 이렇게 해서 비읍 불규칙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다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문맥상 이게 어떤 굽다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하나는 묻고 있어요. 문장의 구성,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 다 똑같은 문제죠. 혼문장 아니면 견문장, 견문장이라면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구별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열심히 추는데도 춤을 잘 못 춘다. 이 는데는 어미죠. 연결어미. 뒤절의 상황이랑 뒷절의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을 먼저 드러내주는 어미예요. 는데. 그래서 이건 이어진 문장이다. 그럼 1, 2, 3, 4번은 뭐냐? 다 아는 문장이죠. 여러분 쉽게 풀었을 거예요. 뭘 알려요? 철수가 합격했음을 알리는 거죠.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봤대요. 도록은 어미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3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다시 이런 건 다 쉽게 풀리는 문제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시작됐다. 겨울이 시작되는데 어떤 겨울이 시작됐냐면 기온이 내려가는 이렇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거시기 뭐야, 인재 등과 같은 구어체 표현. 요거는 구어체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정답은 3번이에요. 단일한 음성으로 돼 있는 건 맞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뭐야 인재 이런 게 저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이되는 건 맞고 뭐 집중시키거나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 맞고 발화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6번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3번? 4번? 자, 4번입니다, 여러분. 표준어 문제 알아두셔야겠죠. 이거는 기출인데. 자, 주책 맞죠? 주책 맞아요. 주책 없다, 주책이다라고 사용은 하지만 두루뭉술하다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밑에다 써드릴게요. 두리뭉실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 우는 우랑 호응하고요. 자, 보세요. 이는 이랑 호응합니다. 그렇죠? 두루뭉술, 두리뭉실.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 틀려요. 두루뭉실, 두리뭉술 이런 식으로 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는 우랑 호응하고 이는 이랑 호응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끼적거리다는 똑같은 내용이 끄적거리다예요. 그래서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 다 맞고요. 이 거리다를 대다로 고쳐도 맞습니다. 끼적대다, 끄적대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개가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번부터 뭐가 틀렸냐고 보면 덩쿨, 이거 틀렸죠? 너무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덩쿨, 덩쿨은 넝쿨이라 쓰거나 덩굴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암기 팁을 넝쿨째 들어온 덩굴, 넝쿨째예요, 째 들어온 덩굴 이렇게 암기를 시켰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이 두 글자에 획이 하나만 한 곳에만 들어가야 된대요. 한 곳에만. 그럼 넝쿨 여기다만 하나 들어가든가 덩굴 여기다만 하나 들어가든가 획이 한 개씩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뭔 소리냐? 넝굴 이러면서 획이 없으면 틀린 거고요. 덩쿨 이러면서 획이 둘 다 들어있으면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글자에 획이 하나씩만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맞는 단어다. 어떤 게 더 여러분이 편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한참 드라마가 뭐 넝쿨째 들어온 당신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그렇게 암기를 시켰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두 글자 중에 획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둘 다 없거나 둘 다 있으면 틀린다. 하시면 되겠고 놀잇감 아니죠. 놀잇감이죠. 순우리말 합성명사에 앞말이 모음이고 뒤에 감,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놀잇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윗어른 아니죠. 어른은 위아래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공경해 주세요. 그래서 웃어른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계면적다도 맞고요. 겸연적다도 맞아요. 좀 지워드릴게요. 겸연적다가 변한 말이 계면적다인데 둘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하다가 틀리고요. 지루한 거죠. 지루하다. 그리고 삐지다도 맞고 뭐도 맞죠? 그렇죠. 삐치다도 맞고 이렇게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추친 부분에 표기가 올바른 것은 묻고 있어요. 정답 몇 번이었죠? 그렇죠. 1번이죠. 맞습니다. 1번이에요. 정말로 해적이 되는 것이요. 어제 우리 했죠. 이 종결음이 오의 경우에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로 적는다. 이 룰에 맞춰서 오로 적는 게 맞고요. 2, 3, 4번이 틀렸는데 바래가 아니죠. 바라다가 원형이고요. 무엇을 바라다가 원형이고 여기에 종결음이 아가 붙죠. 그런데 이걸 보면 동음이죠. 동음 탈락. 하나 지워야죠. 그래서 바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에서 하면 하나 탈락. 가. 맞나요? 아니죠. 가죠. 죄송해요. 가에 아가 붙으면 하나 탈락. 그래서 어서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음 탈락이고 그래서 바라요. 명사형은 바람. 이런 식으로. 바라요, 바람. 나는 이걸 바라요. 나는 이걸 바람. 이런 식으로. 문장에 넣으면 좀 어색하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네, 3번은 던지, 든지랑 똑같아요. 던가, 든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던가는 과거, 든가가 선택이죠.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오든가 말든가로 하셔야 되고 4번은 날아가서가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는 날아가는 거죠. 날다에 연결음이 아가 붙고 가다가 붙는 거죠. 날아가다. 이렇게 날아가서. 여러분 이게 본영어일까요? 본영어 보조영어일까요? 이거 본영어예요, 보조영어예요? 본영어 그렇죠.
나왔습니다. 날아서 진짜 가는 거죠.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곤영은 곤영원의 결합이다. 날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날아가는 날아가라고 쓸 때는 있어요. 물건을 나르다 있잖아요. 물건을 뭐 실어 옮기다 할 때 나르다는 르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르가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날랐다, 물건을 날랐다, 물건을 날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었죠. 시간을 나타내는 지는 띄어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순서나 숫자와 어울렸을 때는 붙였을 수 있다.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냐?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only,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붙였어야겠죠. 그리고 그 책을 다 읽는 대 띄었어야 돼요. 어제는 네가 갈 데가 있으면 가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갈 대, 이게 곳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라서 띄어쓰고요. 이 경우에는 대가 일이나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일을 다 읽는 것은 그 책을 다 읽는 것, 이렇게 해서 것이나 일을 나타낼 때도 의존명사라서 띄었어요. 만약에 헷갈린다, 조사를 붙여보면 되겠죠. 그 책을 다 읽는 대에, 그 책을 다 읽는 대는 한 달이나 걸렸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번은 대로만큼 뿐이죠. 체언 뒤에서 뿐은 붙였어야 되고요. 외출 시, 때나 경우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발음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었죠. 2번이었죠. 능망념은 명사 플러스 명사, 앞에 자음, 이하여요요 또 들어갔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니은이 일단 뜨면 뭐 하라 그랬죠? 느응이 뜨면 무조건 비음아. 근데 비음아 하려고 하니까 앞에도 미음이 있죠. 그래서 능, 망, 념 이렇게 가야 되고, 뒤에는 모음 시작 흥식응태소이기 때문에 연음 시켜줘서 능망념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1번은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죠. 그렇지만 받침 비읍하고 가다 벗어줘 플러스 가다 벗어줘는 항상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필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넓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3번은 송별연, 니은 첨가의 예외 단어죠. 자주 나오니까 송별연은 외워두셔야 돼요. 송별연 안 합니다. 송별연, 니은 첨가가 안 되는 단어고, 그래서 송별연을 이렇게 연음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더 있죠. 송별연은 장음이에요. 송별연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협력하여죠. 협력하여인데 하나 더 알려드리면, 협력이 한자어죠. 한자씨 가마봐요 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자어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고, 그러면 협력하여 원래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 니은이 떴죠. 그러면 다시 비음아 들어가서 협여, 그 다음에 기읍과 히읗이 만나면 자음 축약 카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호칭어 지칭어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그쵸? 4번이죠. 올케가 신우이에게 동서 할머니께서 저 찾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올케에서 일단 약간 또 패닉이 와요. 올케는 어원이 신기하게 오라비의 계집입니다. 올케, 오라비의 계집.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걸 알았어요. 오라비의 계집이 뭔 소리냐? 내 오라비의 계집? 오라비라 하면 남자 형제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부인이거나 남동생의 부인인 거죠. 부인. 이렇게. 올케가 신우이에게. 신우이는 자기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이겠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동서가 아니고요. 자기 손 아래다. 남편보다 동생인 경우에는 아가씨, 아기씨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 새언니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씨, 아기씨 이렇게 부르고, 손 위다. 그러니까 누나자, 남편의 누나다. 그러면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서는 어떻게 외우시냐? 동서는 뭐냐면 남의 집에서 온 자기랑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끼리거나 사위끼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동서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주버니의 부인,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시동생의 부인. 남자 입장이면 어떻게 되세요? 처형의 남편, 맞죠? 처형의 남편, 아니면 처제의 남편. 자기랑 같은 처지, 남의 집에서 시집 오거나 장가온 사람들끼리가 동서지간입니다. 아시겠죠? 네, 1번은 춘부장, 맞죠? 다른 아버지, 춘부장, 춘당, 춘장,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생이 누나에게 누님 매형, 맞죠? 매형, 매부, 자형,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죠. 시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할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능하고 어머님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국회직 문제로 우리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된 문제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